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또한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들을 하나씩 그 정의와 성질들을 공부해 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각형들이 어떻게 조건을 만족시켜 갈 때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화해 가는지를 같이 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라던가 아니면 높이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까지 오늘 이 시간 같이 정리하도록 하죠. 가장 큰 주제는 이것이에요.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내가 사각형서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다리꼴로 또 평행사변형으로 직사각형 마름모로 정사각형으로 또는 등변 사다리꼴 등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돈해 가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평행사변형을 비롯해서 정사각형, 등변 사다리꼴까지 쭉 한 번에 총체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두 번째 이어서 요건 이제 문제화 많이 되는 건데 사각형에서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도대체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질까? 이것이 직사각형인지 아니면 정사각형인지 마름모인지 평행사변형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는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두 평행선이 그어져 있을 때 이 평행선 사이에서 삼각형을 그려내게 되면 넓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더 나아가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에서 넓이를 결정짓는 요소에 크게 이제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가 있는데 높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넓이 구할 때 2분의 1은 똑같이 곱하는 거랑 곱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밑변의 길이에 관련해서 높이와 같은 삼각형선 넓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쭉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 그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그 틀이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개념,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림을 잘 그려 놓았는데요. 우리가 사각형 하면요, 다각형이죠. 요건 1학년 때 배웠습니다.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을 하나 싹 그려보도록 하죠. 그냥 4개의 변과 4개의 각이 있으면서 뭐 특별한 특징이라고는 4변 4각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걸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사각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심각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니네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각형이 무엇을 만족시키냐면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교재 1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이라고 써 있는 요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자, 4개의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평면도형 사각형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바로 사다리꼴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1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자, 간단하게 쓰도록 할게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그러면 뭐가 된다? 옳지. 그러면 이것의 이름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사다리꼴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더라. 벌써부터 등변 사다리꼴 이 얘기 아직 하지 않아도 돼요. 잠시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었던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할 뿐만 아니라 두 쌍, 나머지 한 쌍마저도 평행해지면 그때는 어떤 도형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도형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한 쌍만 평행했었던 요 사다리꼴이 두 쌍이 모두 평행해진다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자, 싹싹싹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 얘도 평행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주보는 한 쌍 요것마저도 평행해지면 이것의 이름이 바로 뭐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옳지. 평행사변형. 자,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죠. 미안합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한 쌍의 대변은 이미 평행했고 다른 한 쌍의 대변마저 평행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얘긴 즉슨 뭐라고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 얘기예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지면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이 갖는 성질 뭐가 있었다 그랬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뭐라고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더라 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구나. 아, 그래서 정의는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사각형이 딱 있는데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지. 그렇다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 갖는 그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면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각형 중에는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즉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것만으로도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만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모두 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뭐가 있었죠? 두 번째 조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옳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뭐가 있었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그냥 단편적인 이 내용만을 외워둘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의해서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각형이 갖는 정의, 즉 뜻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각형이 갖는 성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가면서 공부한다면 네, 그게 바로 바른 공부가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까지 왔어요.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있네요. 3번. 평행사변형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조건으로 마주보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건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려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직사각형 된다고 했는데 한 개의 내각이 90도가 돼버린다면 나머지 세 개의 각이 90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뭐가 된다고? 직사각형, 즉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면 평행사변형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대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 나머지 각도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도 90도가 되겠죠. 이미 얘는 평행사변형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성질들 모두를 만족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건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적느라고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직사각형의 정의를 만족시키면 되고요. 또는 직사각형이 갖는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더라 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갖는 그 성질, 즉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정의나 성질들을 만족시키게 되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그랬었던 평행사변형이 네 번째 내용으로 얘가 만약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졌어요. 이렇게 쓱쓱쓱 쓱쓱쓱 쓱쓱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행사변형 성질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네 변의 길이, 즉 4번의 과정으로 가게 되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가 마름모의 뜻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아져도 됩니까? 거기 조건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사변형인 경우, 즉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건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평행사변형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겠죠.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더라 그 얘기예요. 얘는 마름모가 되고 얘는 직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갖춰야 될 그 뜻,
정의를 만족시키거나 마름모가 갖추고 있어야 될 성질을 만족시키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성질을 만족시키거나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정의, 즉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로서 내각이 모두 90도가 되거나 두 번째로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 옳지.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직사각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각각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정의나 성질을 만족시키는 경우 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의 뜻이나 즉 정의나 성질을 만족시키는 경우 각각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정확하게 기억에 남겨둬야 되는 건 직사각형의 뜻, 직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뜻, 마름모의 성질 이걸 기억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발전의 단계를 스스로 프리노트 연습장에다가 직접 자기가 다음 단계로 뭐였지? 다음 단계로 뭐였지? 무엇을 만족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정돈해 나갈 때 이제 비로소 이게 나의 실력이 된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각형의 최종 완결판 직사각형이 또는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갖는 정의나 성질, 즉 4번에 나와 있는 마름모가 갖는 뜻이나 성질을 만족시킨다면 직사각형이었는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 정사각형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 정사각형 된다고요. 정사각형. 쓱쓱쓱. 다시 한번. 이미 내 각의 크기는 90도로서 같았는데 거기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마저 같아지면 직사각형은 가로끼리 길이가 같고 세로끼리 길이가 같아지니까 다음과 같이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는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름모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마름모는 이미 네 변의 길이가 같았어요. 이미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였는데 그러한 마름모가 뭘 만족시키면 직사각형의 뜻이나 또는 성질을 만족시킨다면 마름모가 한 내각이 90도가 돼버리면 바로 마주보는 대각끼리 크기가 같아서 90도, 90도, 90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마름모 역시 성질을 만족시키면 즉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되겠구나. 직사각형에서 요 말을 빼먹었던 것 같네요. 직사각형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경우 이때 정사각형이 되겠다. 다시 한번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정의, 뜻이나 성질을 만족할 때 정사각형이 되거나 또 마름모가 직사각형의 정의 한 내각이 90도가 되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대각선의 길이가 이번엔 같아지는 거죠. 그죠?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름모가 직사각형의 뜻이나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 뭐가 된다? 바로 선생님 이렇게 헷갈려. 여러 번 얘기하려니까 직사각형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게 직사각형의 정의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정의나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 정사각형이 되고 또한 마름모가 직사각형의 정의나 성질을 만족하는 경우 정사각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의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순차적인 발전 단계로 사각형이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오기까지 발전되어 나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걸 뒤집어 볼까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게 확실해요. 직사각형을 보면 정사각형 당연히 아니니까. 그런데 그 말뜻 속에서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보면 생긴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어떤 도형이 되기 위해 완성되어야 할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의 뜻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그렇다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뜻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두 쌍의 대변 정도 평행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그렇죠. 그럼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 될 수 있어요.
아주 헷갈린 질문 하나 할까요? 정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되는 건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사다리꼴이다. 정사각형이 사각형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다리꼴이 정사각형이다? 말도 안 되죠.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해 본다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말.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맞는 말.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이다? 그것도 맞는 말. 마름모가 사다리꼴이다? 그것도 맞는 말. 하지만 마름모가 직사각형이다? 또는 직사각형이 마름모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다? 말도 안 되는 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관계성까지 누가 누구에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는다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고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발전되어 나가는 그 단계를 반드시 오늘의 내용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함을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는요. 사실 이것을 개념으로 넣기보다는 문제 상황에서 유형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주 접하게 됐었을 텐데 이걸 이제 굳이 개념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외우거나 또 외우다가 잘 안 외워지니까 헷갈려 해서 적당히 문제를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에다 넣어놨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아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바로 뭐가 나와 있냐면 평행사변형인 경우에 중점을 연결했을 때 자, 평행사변형서부터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런 평행사변형에 하나, 둘, 셋 맞죠? 자, 이런 평행사변형에 중점을 잡았습니다.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도형을 그려보았더니 얘가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나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음처럼 그려놓고 나잖아요. 얘를 그려놓고 나면 내가 최초로 그렸던 평행사변형이 어떤 형태의 평행사변형이냐에 따라서 막 도형이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 아래에서 얘네들을 쫓아가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요 도형을 보게 되면 얘가 어떤 도형이 될까? 안에 그려져 있는 요 도형은요. 다음에 나와 있는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게 되면 대각선이랑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뒤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정리하냐면 여러분들이 삼각형 닮음 배울 때 닮음을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편에서 이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삼각형에서 중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중점끼리 이렇게 싹 연결시키게 되면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닮음에서 등장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얘가 왜 그런 도형이 만들어질까?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절반이자 이 도형과 평행하더라.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에서 본다면 얘가 평행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처럼 이런 대각선이 싹 그려진다면 이 대각선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얘랑 얘랑 평행해질 것이고 이렇게 평행해지고 그 다음 요것과 요것도 한 평행해지겠구나.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되는구나.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기억하기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놓아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은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더라. 자, 그 다음 도형 가볼까요? 그 다음 도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몇 도? 90도가 되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쓱쓱쓱, 쓱쓱쓱쓱,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냥 그 직사각형의 중점을 잡았어요. 직사각형의 중점을 요렇게 중점을 잡아서 그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했더니 자,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보지 말고 여기만 보고 무슨 도형 같아요? 딱 보니까 마름모 같은데요, 선생님? 오, 천재씨. 마름모 맞아요. 딱 보니까 마름모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근거를 분명히 한번 들어보거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과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누구와 평행하게
얘와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가로의 길이하고 평행하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점과 여기 있는 중점을 싹 연결하게 되면 누구와 평행하게? 세로와 평행하게 그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요각이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돼요. 아, 대각선이 서로 90도로 이등분 됐겠구나라는 거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도형은 무슨? 옳지, 마름모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사각형이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마름모, 평행사변이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외우는 것보다 왜 이런 게 나왔지? 라고 직접 한번 찾아가 보면서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 나오는 도형이 뭐냐면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마름모를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마름모에서 도대체 어떤 도형 이렇게 그려야 되겠군요. 자, 마름모를 여기에 잡아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긋겠습니다. 마름모예요. 마름모. 자, 이제 마름모의 중점을 잡아보죠. 마름모의 중점을 잡아서 만든 그 도형은 도대체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마름모의 중점을 싹 연결시켜 봤더니 네, 여러분들 보기에도 쉽게 찾아질 수 있는 직사각형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직사각형.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더니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대각선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니까 쓱 대각선을 그려서 만들어 보니까 지금 그 대각선에 평행하게 그어진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 그럼 평행사변형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 놓은 각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얘가 직각이죠. 그죠? 마름모였기 때문에 직각이에요. 평행하게 그어졌으니까 동의관계로 이게 직각이죠. 평행하게 그어졌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x표시라고 한다면 얘도 여기 x표시라고 한다면 점 더하기 x가 요 각과 더불어서 180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점 더하기 x만 몇 도? 90도가 되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90도가 되겠구나.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평행사변형 바로 뭐가 된다? 옳지,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쌤, 그냥 외울까요? 외우려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한 번 더 바르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는 외우기보다는 직접 한번 이렇게 유도해 보면서 찾아볼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한번 보죠. 정사각형은 너무 쉽습니다.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되겠지 뭐. 그래서 정사각형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쐐기를 박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사각형에서의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시키게 되면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질 것이고,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짐과 동시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두 변의 각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각이 90도가 되죠.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을 이루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빗변의 길이마저도 같아지겠지.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 이유로 네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되면서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는 정사각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은 정사각형,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변 사다리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기에 2단하라 그랬어요. 왜? 얘는 등변 사다리꼴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녀석이 벌써 직사각형님 정도 되어야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뭐를? 옳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얘가. 그래서 싹싹싹 이렇게 싹 그어서 중점 잡고 중점을 잡아서 연결시켰더니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네, 마름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었던 것은 대각선에 대해서 뭐가 되니까? 대각선에 대해서 옳지, 절반만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도 옳지, 대각선에 대해서 절반만큼. 그런데 반대편에 나와 있는 요 변도 또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길이가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름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또 등변 사다리꼴 등이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들이 어떤 도형이 되는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다음 개념 가보도록 하죠.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사실 이 부분도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부터 간단히 하게 되면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평행선이 있었어요. 무슨 선이 있었다고? 평행선이 있었습니다. 쓱쓱쓱쓱쓱쓱 평행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삼각형 ABC가 있었고요. 뭐라고? 삼각형 ABC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두 개의 삼각형이 공통으로 갖는 높이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너를 H라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는 BC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X에다가 높이 H 이렇게 되죠. 다음 삼각형 A'BC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 X에다가 높이 똑같이 H 그래서 2분의 1 XH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와 누구의 넓이가 같다? 삼각형 여기에 나와 있는 A'BC의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ABC의 넓이하고 쉽죠? 삼각형 넓이가 결정되는 거는 결국 뭐밖에 없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결정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 별 어려움 없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확인 문제까지는 쉽게 풀리는데 이상하게 예제가 선생님 전 잘 안 풀려요 라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높이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에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이것도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는 평행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꼭지점 한 개를 두 개의 삼각형이 공유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적는다면 A, B, C 그 다음에 여기 D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놓고 나서 다음 우리 같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비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의 비인가? 둘레의 비인가? 넓이의 비인가? 넓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각각 나와 있냐면 요만큼이 M이고 요만큼이 N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삼각형 넓이에 비해 결론은 M 대 N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렇지. 왜 그런지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은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쓱 높이를 알맞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쯤에다가 선생님이 싹 그어서 꼭지점으로부터 그 밑변에 이르는 수선의 길이 얘를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서 살펴봤더니 얘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H예요. 이거 대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살펴보았더니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N에다가 높이 또한 똑같이 어떻게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역시도 높이가 H로 똑같죠. 그래서 H. 우리는 초등과정에서 B를 보게 되면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똑같은 B가 된다. 양변에 2를 곱했어요. 양변을 H로 나눴습니다. 양변이란다. 전항과 후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항과 후항을 똑같이 H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몇 대 몇이 된다? M 대 N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 삼각형 ABCD에서 다음과 같이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는 두 삼각형인 경우에는 그 넓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더라. 간단하죠?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개념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진 않지만 넓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괜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